코로나 사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서울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부진해 비업 또는 휴업에 들어간 업체가 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상가들은 시장에 나오는 형국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인 곳은 명동 상권으로 공실률은 38.4%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부진해 비업 또는 휴업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공실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커지는 가운데 단골이 많은 윤영노포마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의 성지로 통하는 한국 대표 관광지, 그렇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의 파편을 온몸으로 얻어맞은 비운의 상권, 어느덧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바이러스 공포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조차 잊힌 지역, 바로 금명동에 근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의 피해는 외국인 상권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동 영남대문시장 또한 활기를 잃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명동은 더 이상 왕년의 화려한 명동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며 명동 상권은 그로기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곳 1층 상가의 절반은 장사를 포기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명동 메인스트림 상권도 공실 역풍이 거셌습니다. 가로로 롯데백화점 건너편 눈스퀘어에서 시작해 명동 성당으로 이어지는 명동 8가길 400m, 세로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출발해 명동역 6번 출구로 연결되는 명동 8길 600m는 명동의 십자상권으로 명동 중의 명동으로 불렸습니다. 평당화 임대료가 1억 원을 넘는 상가들이 즐비한 이곳도 열애셋은 빈 상가입니다. 옆을 지나면서 보이는 건물 1층에는 수개월째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전기료 고지서들이 유리문 사이에 어지럽게 꽂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치우지 못한 매대들과 각종 광고물에 포장 박스까지 뒤엉켜 불 꺼진 매장 안에는 신연스럽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라졌다 해도 대한민국 최고 상권인 명동이 이렇게 쇠락하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명동은 다시 살아날까요? 코로나만 잡히면 중국 관광객들이 변함없이 이곳을 찾아 구석구석 명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요? 그 정도로 명동의 민낯은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 라고 확답할 사람은 이젠 많지 않습니다. 명동은 주변에 워낙 많은 호텔들이 포진해 뛰어난 접근성으로 버텼는데 명동 상가의 대규모 공실로 접근성 메리트는 주저앉을 것이라는 지적이 들립니다. 그 정도로 공실률은 임계치를 넘고 있다. 어느 관광객들이 공실로 절반이 비어있는 상권을 찾을까요? 사실 명동의 위기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감지됐습니다. 2016년 중국향 마케팅 기업인 펑타이가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전후로 한 달 동안 한국 지하철 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검색한 데이터 80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많이 찾아가는지 따져본 것인데 명동은 간신히 4위에 그쳤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명동 대신 홍대 입구와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을 더 많이 검색했습니다. 이화동 벽화마을과 광장시장이 명동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 조사를 계속했다면 명동은 5위권 한참 밖으로 밀렸을 수 있습니다. 명동의 위기는 이미 5년 전부터 진행형이었습니다. 명동 상권 활성화는 단번에 해결책을 찾으려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분히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문을 여는 상가보다 문 닫는 상가가 많아지고 있다. 명동역 지하 상가도 싸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의 현 주소가 이럴 정도이면 다른 곳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동의 상가 3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동의 뒷골목은 더욱 캄캄합니다. 이렇게 된 주 원인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 하락입니다. 매출 하락으로 인한 폐업이 증가하면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폐업 증가로 명동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8.4%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명동이 죽었습니다. 많던 상점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비어버렸고 임대문에 전단지만 이곳저곳에 붙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외출한 직장인들만 간혹 보일 뿐 거리는 한산합니다. 그나마 메인 거리에 위치한 상가는 열려 있었지만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 대부분의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비어있는 등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명동은 코로나19가 활기를 친 지난 1년 사이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명동 극장이 위치한 메인 거리를 제외하곤 명동 6길 등 곳곳에 위치한 골목 상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특히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 부재의 여파가 꽤나 컸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출의 90%를 차지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그나마 주말에는 명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내다봤습니다. 임대료 문제와 매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적금까지 깨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명동의 추락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마케팅을 중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에게만 올인하다 보니 화장품, 의류로 상권이 단조로워졌고 내국인의 관심은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여전히 명동입니다. 화장품 브랜드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명동 매장 부지가 지난 18년째 공시지가 전국 1위입니다. 1m 제곱 당기역 650만 원으로 평당 6억 8천만 원도 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임대료도 바위처럼 굳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명동 중대형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1m 제곱 당월 22만 5천 원인데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작년 1분기 29만 7천 원 대비 약 24% 낮아지긴 했지만 같은 기간 공실률 증가폭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눈꽃만큼 작은 셈입니다. 명동의 임대료는 서울 다른 상권과 비교해 여전히 높습니다. 명동 포함 광화문, 남대문, 시청 등 올해 1분기 서울 도심 상권의 평균 임대료는 1m 제곱 당 8만 8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명동 임대료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명동 임대료는 강남 평균 임대료인 5만 8천 원보다도 4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비읍, 명동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임대료 부담이 꽤나 큽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방역 완화 조치에도 좀처럼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